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도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김장환 목사님께서 쓰신 묵상집을 살펴보면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지금 내 마음과 형편이 아무리 초라해도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2020년 극동방송 주제 표 기억하시죠? 승리하리라입니다. 승리하리라.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승리하리라. 올해도 우리 방송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또 열심히를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금년 한 해 참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가정에서도 승리, 자녀들도 승리, 직업에서도 승리, 모든 면에서 승리하고 앞으로도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면에서 우리가 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표를 내세웠는데, 특별히 우리가 북한에다 방송을 하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꼭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죠. 아멘. 네, 올 한 해는요, 정말 이 승리라는 두 글자의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때마다 외치시고요. 그렇게 늘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한국공항공사의 손창환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방송가족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었고, 또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경찰 출신이신데 네. 경찰 출신으로서 충성을 다하셔서 마지막으로 경찰대학장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KTX 철도공사에서 네. 감사도 하시고, 예.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하늘로 날르는 예. 예, 지금 이제 공항공사 사장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였을 때 사장님으로서 참 뭐 기차는 뭐 레일로 다니기 때문에 문제 없고, 학교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면 되는 거고, 이 비행기 공항공사 적어도 하루에 몇백 대가 하늘에서 뜨고 내리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중책을 맡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공항공사는 14개 공항을 운영하면서 많은 그 고도화된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 또 바탕에는 가장 안전이 중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이라고 한다면 그 바탕은 최고의 안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었고, 또는 그 사장 입장에서는 공사의 어떤 현 주소를 좀 냉철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비전 제시, 그리고 구성원들이 그 비전에 공감하고 동력을 분출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CEO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1년간을 그렇게 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서는 뭐 대부분 비행기를 타봤을 텐데, 네. 한국 내에 공항이 14개가 있습니까? 인천을 빼고도 14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14개의 공항을 다 사장님이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14개 중에는 이제 국제선을 병용하는 곳이 7개가 있고, 나머지는 국내선 전용으로 14개 공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문에 종종 보도되는 뭐 대구에 뭐 뉴 공항이 생긴다, 예. 부산에 생긴다, 부산하고 대구권하고 늘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지금 앞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5개 공항이 추가로 지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제주도 신공항, 그다음에 김해, 그다음에 울릉도, 흑산도, 그다음에 새만금, 그래서 크고 작은 공항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역민들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울릉도에는 산만 있는데 거기 비행기장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 대신 이제 대형 비행기가 운항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형 비행기로. 그래서 울릉도에 어떤 공항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울릉도를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배편에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관광의 편의성 또 주민 복지 차원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울릉도 공항은 내년도부터 착수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울릉도 배 타고 가봤는데요. 예. 나는 이제 뭐 목사기 때문에 교회가 몇 개나 있나 예, 그렇게 침례교회만 18개가 있더라고. 예. 예, 거기 아마 침례교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를 한 모양이에요. 예. 근데 참 섬 자체는 아름답고 예. 그래서 아마 가볼 만한데 거기 간 사람들은 또 다 독도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런 공사가 더 5개가 더 생기면 한 20개 거의 되네요. 19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항공공사에 종사하는 직원 또 뭐 거기 별도로 있는 그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본사 직원들이 한 2,400여 명 정도 되고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는 자회사 금년도에 이제 마무리를 다 하고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출범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3개의 자회사가 출범을 하게 되면 자회사 인원들 포함해서 한 4,100여 명 그리고 도합 한 7,000명 가까운 인원이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많네요. 예. 그리고 공항공사가 뭐 여기 한국 내에 공항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뭐 공항 지어주고 뭐 그러는 저기가 있다면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희 업무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단순한 터미널 운영이 아니라 관제를 지원하는 업무까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고객이 비행기를 이용하는 여객들, 그다음에 항공사, 그다음에 입점 업체들, 또 지역 주민들 다양한 고객들을 저희들이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하는 일은 그러한 탑승 수속 비행기 이착륙하는 그러한 어떤 지원 또 관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원 모든 것들을 예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항을 건설하거나 또 운영뿐만 아니라 항공 안전 한행 장비까지도 개발해서 지금까지 수출도 하는 그런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공항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40주년이 되는데 조금 더 어떤 사업 영역을 확장해야 되겠다. 또 어떤 운영인 고도화를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제고 사업 영역 확장적인 측면에서 해외 사업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작은 어떤 기술들, 작은 시설들에서 위주로 한 15개 국가의 어떤 장비를 수출했다고 한다면 금년도에는 중남미에 있는 페루에 저희가 공항 건설업에 처음으로 국내 최초로 이제 PMO 사업이긴 합니다만은 진출하게 되었었고 아마 에콰도르는 저희가 내년 초에 그렇죠 금년 초에 곧 계약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30년 동안 공항을 저희가 인수받아서 저희 의사를 100% 반영해서 운영하는 공항을 하나 인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사업 영역을 좀 확장시키고 내적으로는 우리가 운영하는 공항에 대해서 서비스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한 4차 산업 융복합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한국공항공사가 벌써 40주년, 창립 40주년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80년도에 한국공항공사로 이제 공기업으로 들어오게 됐죠. 네. 그래서 40주년이 됐고 김포공항은 작년도 2019년도에 60주년, 개항 60주년이 됐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포공항 개항 60년, 그다음에 공항공사 창립 40년이 되면서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발돋움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비한 조직 개편도 작년도 말에 이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또 원기왕성한 그런 활약을 해도 될 것 같다. 기대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행기 타본 사람들이요. 예. 항상 어떤 기후나 예. 뭐 안개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발이 묶여서
발 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 대부분 이제 항공회사에서 정확하게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좋은데 그냥 어물어물 댕기니까 그 탑승객들이 엄청 불만이 많은데 그런 거를 시정하고 좀 조속하게 알리고 예를 들어 비행기가 안 뜨니까 그냥 비행기 안에서 4시간씩 잡혀 있을 때도 나는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신속하게 내리라고 그러든지 그런 게 안 됩니까? 항공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서비스의 문제와 또 안전의 문제가 사실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확보한 상태의 서비스의 어떤 질적 고도화 이 문제는 항상 상충되어 왔었는데 그런 이제 안전에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돌발적으로 불가피하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4시간 비행기 안에 내에서 대기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공사와 저희 공사가 사전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고 또 관계 기관과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발생했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평상시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은 그 뉴욕에 있는 그 경제 건물을 폭파했잖아요. 테러리스트가 그것 때문에 국토관리부가 하나 또 생겨가지고 거기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건 그때 그 테러리스트들이 뉴욕의 고층 건물 2개를 그냥 파괴해 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위험한 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하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안보에 대한 인식 또 국민들의 의식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이 어느 나라보다는 완벽하게 저희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비행기라고 하는 어떤 있을지 모르는 사고의 결과를 우리가 예측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또 작게는 아주 작은 사고로 해서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또는 착륙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크든 작든지 간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사항을 저희들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제라든가 또는 탑승 수속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좀 불편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제가 취임하면서 우리가 그 항공교통의 이용 수준을 정말 지하철을 타듯이 또는 버스를 타듯이 그러한 고도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보자. 그러한 것들은 이제 새롭게 개발되는 4차 산업의 기술의 혜택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탑승 수속을 할 때도 신분증이 있어야죠. 또 가방 검색을 철두철미 하다가 보면은 또 가방을 내려야죠. 이런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행객들은 그냥 지하철을 타듯이 타게 되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을 해서 그냥 검색이라든가 신분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위한 노력을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흔히 하는 얘기대로 탑승 수속에 대한 또 공항의 서비스에 대한 수준은 상상 그 이상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많은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의 공항이 14개나 되는데 네. 비행기가 자주 뜨는 데는 뭐 수입이 좀 많을 거고요. 예. 또 비행기가 자주 뜨지 않는 그러한 공항에서는 적자가 나겠죠. 맞습니다. 지금 14개 공항에서 이제 4개 공항이 이제 흑자를 내고 나머지 10개 공항은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국가의 사업 중에서 공기업인 저희 공사가 이제 현장에서 그러한 일들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흑자를 이제 지금까지 한 15, 16년 동안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보다 많은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제 생각은 비록 흑자가 나는 적자가 나는 지방 공항이라고 하더라도 지방 주민의 편의를 위한 그러한 적자의 부담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다행히 다른 공항에서 이제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교차 지원을 통한 전체적인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머지 10개 공항에 대해서도 흑자의 적자의 폭을 좀 줄여 나가고 또 10개 공항 중에서 또 흑자로 전환하는 공항이 더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대구 공항이 흑자로 돌아섰고요. 한 2, 3년 됐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짐작하기로는 몇 개 공항은 한 2, 3년 내면은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KTX도 계셔봤고 예, 공항에도 계셔봤는데 KTX가 생김으로써 그렇습니다. 공항의 고객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죠. 국내에서. 초기에 KTX 개통됐었을 때의 통계를 보면 그 공항의 적자폭은 상당히 큰 영향이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각 항공사에서 KTX와 어떤 경쟁 체제로 가면서 요금도 좀 현실화되고 해서 현재 수준으로는 과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극복을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일부 공항에 있어서는 KTX가 있음으로 해서 공항을 이용하는 그러한 연결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꼭 완전히 그 대립되는 경쟁 구조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그래서 선의 경쟁을 통해서 국민이 또 이용자들이 어떤 이익을 본다고 한다면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장훈 목사님과는 언제 처음 만났었나요? 오래됐습니다. 2002년도에 뵀으니까 벌써 사사보면 20년 가까이 되네요. 네, 17년 네. 정도. 그러면 예수님을 처음 믿으신 때는 언제신가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네. 종종 질문을 받습니다만 네.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본격적으로 교회에 나갔었던 것은 경찰 대학장 한 2010년도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지금 다니는 원천 안디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질문에는 제가 2006년도에 네. 어머니 권사이신 어머니를 이제 소천으로 보내드렸는데 그때 갑작스러운 어떤 확신이 어머니의 소천 과정을 보면서 저한테 다가왔었던 어떤 뜨거운 느낌이 있었었죠. 그게 큰 계기가 됐었고 그 전에도 사실은 교회를 인간적인 관계상, 사회관계상 교회들은 쭉 나아가고 있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믿음이 굉장히 독실하셨던 것 같죠? 아, 그럼요. 그래서 어머니 소천하실 때도 어머니를 보내드렸다는 섭섭함보다는 아, 하나님 곁으로 가셨구나라고 하는 어떤 안도감이랄까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커다란 어떤 배려가 아니었으면 그런 느낌을 어머니를 여인 입장에서 가질 수가 없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확신합니다. 순경도 필사도 예. 어머니가 91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경찰 공무원이라는 핑계로 거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밤늦게 들어오거나 새벽에 나가게 되면 정말 어머니 방에서 스탠드 전등불 하나 켜놓고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던 그런 기억이 가장 많이 남죠.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믿음의 큰 자산이 되었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머니께서 믿음을 가지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병원에서 이제 소천하시는 과정에서의 모든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 어머니의 편안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가셨구나라고 하는 그 안도감이 정말 저도 좀 평안했었습니다. 그럼 사장님께서 예. 경찰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건 언제 생각을 하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적 선택이 우연히 저한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 같은 형님이 또 추천도 있었었고 저는 거의 거부감 없이 거기에 동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선택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참 열심히 선택을 결과를 위해서 노력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죠. 근데 경찰 공무원 중에서 말이죠. 고위 경찰 공무원 중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래에 와서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요. 목사님 맞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이제 사회자 보시는 분이 질문하실 때에도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목사님 모시고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를 보면서 어느 순간에 저한테 커다란 느낌이 왔었는데 제가 교회에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 했는데 제가 소대장 생활을 할 때에도 철책선 근무를 했습니다. 굉장히 대원들이 불안해해요. 그럴 때 군종 사병은 없었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대원을 뽑아서 기도하게 들어가게 하고 경찰에 들어와서는 정말 그 산속에서 흘러내리는 모래를 주워다가 전경들하고 같이 헌 막사를 개조해서 또 교회를 만들었고 또 그로부터 한 80년대 중반에는 내가 작은 부대의 책임자로 있었는데 지나가시던 권사님이 교회를 구경하겠다고 오시더니 둘러보시고 오래됐죠. 벽돌 건물이니까 전면적으로 다 보수를 해주겠다. 이렇게 권사님이? 권사님이 전혀 모르는 권사님이 길을 가시던 권사님이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믿음의 어떤 결과라기보다는 내가 부대의 책임자로서 복지 차원에서 신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말씀이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일요일 날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 매번 일요일 날 그 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여기 있는 대장도 참석을 해라. 그래서 그때는 믿음보다도 그분과 약속을 위해서 일요일마다 교회를 나갔었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그리고 나서 이제 지방청이나 경찰청이나 경찰기관에 근무할 때도 저도 모르게 항상 신우에 관련이 돼 있고 신우의 직책을 만든다라든가 또 관심을 쏟아서 이러저러 한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면서 저한테 어떤 역할을 주셨구나. 그게 이제 사실은 그걸 깨닫게 된 것도 상당히 오랜 후였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성경 필사를 한 두세 번 정도 구약 성경 이렇게 하시면서 어머니께서도 사실은 교회에 단순한 믿음을 가져서 나가야 되겠다기보다도 식구 중에 목사 되신 분이 있으니까 자리라도 하나 채워줘야 되겠다. 어머니들이 보통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꾸준히 나가다 보니까 큰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그 생각을 하면 정말 감동스럽고 은혜 받았다. 주일날이 되면은 교회 간다. 네 분이 이제 오신다. 또 친구들을 만난다. 참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예.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 그래도 마음이 느긋하죠? 그럼요. 정말 일주일을 정리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세상 활동을 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도 많고 하는데 교회 가서 많이 정리를 하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그냥 교회 가면 참 평온하죠. 말씀 듣고 찬양 듣고 또 같이 따라 부르고 가장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 마치고 커피 한 잔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가시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그다음에 네. 바로 공사로 나가십니까? 아니요. 집으로 가십니까? 그 특별한 경우는 나가지 않고요. 집에 가서 이제 조금 산책도 좀 하고 그때밖에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또 이제 그동안 못 만났던 분들하고도 이제 점심을 같이 먹는다라는 거 조금 하고. 네, 청취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정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귀한 방송 청취하고 있는 조창우 집사입니다. 오늘 제가 큐티를 하는데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제 머리를 번뜩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분의 뜻을 이해하시고 구해본 적이 나는 있는가? 말씀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매번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왜 항상 제자리인지 늘 깨어 있지 못하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럽지만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모르지만 극동방송을 통해 저를 일깨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정한 목사님 늘 건강하세요. 조창우 집사 올림. 네, 조창호 집사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느낀 소감이나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삶의 이야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영상 콘텐츠 짧게 시청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한국공항공사 사장님이신 손창환 사장님과 이 시간 함께 했는데요. 공항공사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도 최근에 또 선보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개발된 기술도 있지만 그동안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 안전 항행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해외에서 수입했었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착륙을 하거나 이륙할 때 쓰는 안전 항행 관련 그 장비들의 기술들을 개발해서 이제는 뭐 15개 정도 되는 나라에 수출하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주목받는 것은 저희가 이제 4차 산업의 기본이 되는 전제가 되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 소위 ID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공항에 나가시게 되면은 목사님도 사장님도 이제 지문을 찍는다라거나 신분증을 제시를 한다라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안면으로도 보고 홍채로도 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동맥 정보라고 손바닥 정맥을 이용하고 하는데. 손바닥 정맥을 저희들이 자체 개발을 해서 지금 국내 선에서는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금융결제원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금융결제원에도 손바닥 정맥을 쓰고 있는데 금융결제원, 금융기관에서 손바닥 정맥을 등록하신 분들은 저희 공사에 비행기를 타실 때 신분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국내에서는 다 타실 수 있거든요. 신분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조금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왜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각 지점과 연결되는 그런 구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쓰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 시스템을 쓸 때 서로 호환성이 없다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조정하기 위한 여러 그 국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국제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활성화되면 표준 기술로도 국제화시킬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러한 기술들이 많죠. 그래서 뭐 스위밍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항공기가 어디쯤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개발해가지고 아이카오로부터 일부는 인정을 받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계류장이라고 그러는데 활주로 보는 안전구역입니다. 그래서 안전구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보안 교육을 경업 이제 종사자들이 받는데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도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표준화된 저희들 프로그램이 이제 규정화돼 있고 이런 것들 하나씩 세계화 시키면서 선도해 나간다고 한다면 또 공사 40년 또 한국 공항 운영의 노하우가 조금 선진화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참 마음 조마조마해. 어느 직장을 가야 되나, 시험을 봐야 되나, 그런 청년들에게 선배 사장님으로서 이렇게 준비를 하라. 이 길을 하게 되면 좀 상당히 길어지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어제 저희가 교육원이 청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 직원들 50여 명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역할이라든가 환영하는 그런 어떤 1시간 정도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올라왔긴 합니다만은 정말 취업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9월 달에 저희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1박 2일을 가졌었는데요. 한 13,000명 정도가 참석하는 대상황을 이뤘습니다. 근데 행사 자체로 보면은 13,000명이 대상황인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일자리가 어려운 것인가 잡기가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죠. 이제 그런 행사를 통해서 국가나 또는 기업이나 각종 사회 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으로 장을 만들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어떤 행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채용이 되는 저는 서울교육청 또 근방에 있는 교육지원청과 협조를 해서 고등학생들도 좀 많이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취업이 이만큼 어렵고 또 많은 그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등학생들도 많이 참여하도록 하게 하고 참여를 했었는데 저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자리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호하는 일자리가 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필요해서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일의 가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좀 더 폭넓게 선택의 폭을 넓힌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 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리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일 자체로서도 가치가 있다. 그 가치를 중시하면서 자기의 어떤 취업 진로를 생각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가 절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항공사와 같이 더불어서 저희는 이제 청년 창업센터도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장소도 무료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판로도 지원하고 테스트패드의 역할도 해주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게 청년 창업자들이 우선 4개 기업을 저희가 공사에 옆에 공간을 줘가지고 시설을 잘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스타트업 4개 기업에서 새롭게 채용을 10명을 했어요. 저는 참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8개를 더 늘려서 12개 정도를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우리 말씀대로 그 두드리는 사람만이 그걸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정보도 듣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오픈된 마음으로 폭넓게 취업의 기회를 찾는다고 한다면 좋은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그 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되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